휴메니칼 문화예술제, 청년들의 톡톡톡, 팬데믹과 청년의 시간이란 주제로 청년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모아보기 위해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였는데 우리 각자 한번 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오늘은 활동가를 잠시 퇴근하고 이 자리에 청년으로서 앉아 있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문진 옆에 정동진입니다. 저는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아저씨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좀 아재의 감성이 좀 됐습니다. 네, 오늘 이 토크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좀 찌듦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잡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가선입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자유롭지 않아요.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함께 자유로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생으로 출연하게 된 어미코라고 합니다. 또 취업 준비생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문과, 그것도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요즘에 나훈아의 테스 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리 힘듭니다. 제가 오늘 그 힘듦 테스 형 후배로서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팬데믹과 청년의 시간이라는 다양한 썰을 풀어봐야 될 텐데 그냥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비뽑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종교인 대화 시간 때는 이런 거 없었죠.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또 톡톡 튀는 제비뽑기를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질문들 준비하셨나요? 네. 저부터인가요? 네, 우리 연주쌤부터 그럼 혹시 한번 뽑고 이렇게 뽑아서 재미있는 질문 뽑아주세요. 뽑아보겠습니다. 네. 두구두구 좀 그냥 풀어갖고 이렇게 테이프를 떨지 마세요. 네, 이런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경제 발전,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 거야? 누가 질문했죠? 처음부터 무거운 질문이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 저 아닌데 왜 저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이런 되게 상당히 철학적이네요. 물론 평소에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포문을 먼저 좀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같은 것들 가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OECD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역시 또 텍스 형의 또 후배답게 경제 성장을 왜 계속해야 되지라는 의문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뭐 충분한데 왜 계속 성장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약간 인간의 욕망은 끝없잖아요. 네. 근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요즘 많이 코로나도 그런데 이제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서 1000년 전 사람보단 그래도 행복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분들은 21세기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계속돼야 이분들 일자리도 생겨나고 이분들의 또 행복도 담보되는 게 아닌가. 좀 현실적인 얘기 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제가 얘기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경제 발전이라고 딱 질문이 나왔는데 경제 쪽보다는 약간 발전 쪽인 측면에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런 전염병 확산을 맞이해가지고 모두가 올스탑을 다 같이 한번 겪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같이 올스탑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건 거죠. 그랬을 때 모토가 이거였어요. 아프면 쉬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맞아. 네, 좋대도 못하게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미친 듯한 발전이 어느 순간 우리가 쉼표를 맞이해도 뭔가 망하지는 않는구나. 내지는 많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뭔가 다 같이 어떤
한 상상력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망한다. 너무 네.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발명을 해왔고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제 먼 거리도 빨리 갈 수 있게 되고 뭐 우주로 뭘 쏘아 보낼 수도 있게 되고 다양한 그리고 편리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기억이 나는 게 3월부터 이제 한국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늘이 엄청 맑은 날이 맞아. 유독 길었어요. 맞아, 그쵸? 맞아. 맞아. 황사 한참 맞아. 심할 때. 맞아. 그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아. 굉장히 많은 생명들을 앗아갖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잠시 멈춤에 있어서 나에게 주는 어떠한 그러니까 오롯함? 온전함? 이런 게 좀 있다. 약간, 날씨를 보면서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그때 했거든요. 또 황사도 없었잖아요. 그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고 좀 생각해 보면 발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약간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저희가 계속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사전 준비하면서 그 이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라서 모두 다 멈춘다고 했지만 나만 멈췄더라고요. 다 제 멘트 뺏어가시네. 아저 멘트 누군가 멈추지 않았어. 네, 누군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좀 욕구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요즘에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깨알 질문하겠습니다. 네. 경제 발전 작게 보면은 회사 발전도 경제 발전의 일환이잖아요. 동진 씨 회사의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바라고 계신지. 회사 저는 발전은 처음에 좋지 않나요? 들어왔을 때 회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잘 살고 싶어요. 이제 그만 회사는 놓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회사 외에 다른 데 좀 소소한 재미 이런 걸 좀 찾아가는 중입니다. 진짜 웃기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네. 질문을 좀 네, 뽑아도 뽑아주세요. 될까요? 네. 물 흐르는 이번에 좀 어려운 게 무섭지 안 나왔으면 않아요? 좋겠어요. 메이저 말고 마이너로. 이게 목사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테이프를 굉장히 잘 오, 붙이셨네요. 네. 역시 목사님 성격이 좀 꼼꼼하셔가지고 그냥 와자잡고. 뭐 찢어도 돼요. 찢을까요? 네. 찢어서. 저 당황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로나 시대 건강 관리. 철학적인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이건님. 질문 같아요. 그렇죠? 또 제가 먼저 질문하나요? 건강을 관리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그 우리 개인의 어떤 경쟁력을 위한 그 얘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먼저 하세요. 제가 할게요. 먼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제 질문이었습니다만 아니 저는 복싱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 복싱을 되게 이렇게 막 하고 싶어갖고 직장에 딱 들어가게 돼서 그 건강기금을 받고 제가 복싱을 하게 됐어요. 끊었어요. 근데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그냥 셧다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셧다운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예약제로 된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불편해진 거죠, 되게. 네. 근데 그래서 셧다운이 돼가지고 근데 운동은 하고는 싶으니까 막 생활체육공원 이런 데도 막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다 똑같아. 네, 근데 다들 막 이제 안 되겠는 거죠. 너무 이게 막 마스크 쓰고 조깅하기도 힘들고 맞아. 공원도 폐쇄하고 이러니까. 맞아. 그러면은 안에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홈 트레이닝만 해야 하는가. 근데 홈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나는 밖에 나가서 우라차차 뛰고 싶은데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다른 사람들은 하려나? 그 약간 요즘 이런 말 약간 그 헬스 매니아들 그 단어가 있는데 네. 아쉽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헬스 메뉴 단어가 뭐예요? 치읓이라는 네. 헬스 매니아들은 네, 저도 약간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약간 헬스 매니아 중에 하나인데 약간 저는 약간 주중에 그 이틀은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스피닝을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뭐 이틀은 스피닝 또 이틀은 그 헬스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거의 뭐 따지면 주에 한 5회 정도는 운동을 했는데 딱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만져보고 싶다. 아 이거 좀 죽었어요. 수행일 것 같아서 걸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근데 그때 2.5단계 격상이었나요? 맞아요. 그때 약간 헬스장도 닫고 모든 게 다 닫았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 뭐 줌바 댄스 때문에 스피닝도 다 닫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랑 연락해서 야 우리 주말에는 산에 가자. 우리 한번 산에 가보자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인왕산에서 다 만났어요. 아 그래서 약간 와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또 코로나라고 또 건강을 이렇게 또 챙기는구나 또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근데 연주 씨 혹시 나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복싱장이 닫았을 때 약간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옳다구나. 복싱장을 끊었어요 이번에 3월 혹시 홍대에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체육관을 끊었는데 딱 닫아가지고 한창 제 재미 붙일 한 달 다니고 3개월을 끊었는데 한 달 다니고 다 완전 닫아버리고 이래서 약간 흥미를 잃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게 핑계를 내가 닫아버리게 되고 있더라고. 아, 보통 닫아가지고 그렇죠.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그랬는데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저는 건강은 당연히 안 좋아졌고요. 근손실 플러스 이제 지방 축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인 거 맞아요? 네. 코로나 핑계를 좀 대고 싶어요. 왜냐하면 백수도 네. 백수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일어날 거고 네. 뭔가 하루를 시간 보내도 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일을 제한 것에서는 활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백수는 일이 없단 말이죠. 삶을 최소화하라는 방향을 갖게 된 거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래도 출퇴근 시간엔 좀 걸을 거고 부대 끼고 막 그렇지. 했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요. 실제로 뭐 운동도 못 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고립감이 심했고 자연스럽게 뭐 살이 찌우게 됐죠. 굉장히 좋지 살찐다. 않네요. 살찐자였어, 네, 살찐자. 좋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 또 다음 다음 질문.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요? 질문이 많으니까 저는 이걸로 잘 어렵죠. 뜯어지지 모르겠어요. 생애 첫 재택근무 또는 강의 줌으로 요새 강의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해보니 어땠나요? 어떠셨나요? 그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을 두 분이 먼저 좀 열어주세요. 근데 저희 회사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좀 저 회사 오픈되는 거 아니죠? 익명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익명 처리. 여의도는 회사 많으니까요. 네 여기 까맣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희 사실 재택근무를 다른 데보단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모 기업은 그냥 심해지자마자 바로 다 전원 재택근무를 했고 또 어떤 데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 이러면 이제 미래에 사람을 줄이게 될 텐데 뭐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번 기회에 실험해보자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저희 회사는 너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택근무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좋았어요. 약간 출근 시간이 굉장히 대폭 축소된다. 딱 일어나면 그냥 출근인데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집이니까 저 그때 1층 살았거든요.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진짜 좀 약간 근무 환경이 오히려 좀 더 근무 환경은- 어려웠구나. 네, 저는 좀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나온 지침이지만 저는 다 규정 준수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서 카페 나가서 일했어요.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쓰고 음료 마실 때만 빨 때. 그렇구나.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9 to 6 아주 착실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일을 얼마나 되셨죠? 농담이고요. 네. 입사 6개월 차 신입 간사이고요.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농담입니다. 일단 뭐랄까 가사 노동의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아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내 근무 환경이 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 식탁에 앉아갖고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거나 맞아. 뭐 식탁에서 약간 좀 뭔가 반찬 묻은 게 있다거나 이거가 너무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굉장히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막 저의 어떤 할 일 리스트에 오늘은 서랍 정리를 좀 해볼까 이런 게 막 자꾸자꾸 생기고
예쁘고 맞아. 그래서 제 방에 유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모든 옷들이 착착착착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아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손이 저절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지고 방 3개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방 이렇게 좀 쾌적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파도 푹신푹신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원룸이었으면은 힘들어요. 네, 밥 먹고 앉아갖고 이제 떡볶이 먹다가 노트북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떡볶이 긁는 거잖아요. 맞아요. 떡볶이 네. 근데 저는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밥 먹는 게 어려웠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그 다 같이 있으면 회사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회사 식당을 가거나 하는데 이건 저 혼자 있으니까 맞아요. 솔직히 남자 혼자 사는데 뭐 얼마나 해먹겠어요. 그래서 꼭 사러 뭐 또 나가야 되고 또 뭐 시켜 먹어야 되고 약간 이게 한기가 조금 안 돼요, 한기가. 네, 번거롭다. 번거로웠어요. 아 저는 그렇구나.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네. 저는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은 얘긴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지하철 방송으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이게 확실치 않은 데이터를 들을 순 약간 없잖아. 참아라. 부장님들이 쿠사리 많이 먹었대요. 아, 그래요? 이놈의 양반 좀 집구석에 계속 처박혔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이게 그 재택근무를 둘 다 하는 부부가 둘 다 하는 신혼부부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자주 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사소한 거를 가지고 막 그러니까 둘이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안 봐야 되는데 맞아, 계속 맞아. 그래서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거리가 필요한데. 뭐, 맞아. 그래 두 분은 뭐 밥 차리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약간 또 집에 있으면 일을 해도 아무래도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 일하는 것처럼 안 느낀대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빨리 빨래개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맞아요. 어려우셨대요. 퇴근해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아 진짜 그랬겠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대화를 들으면서 또 제가 또 정리를 해야겠다. 제가 여기를 평정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재택 근무나 재택 강의 뒤에 두 글자 빼고 저는 재택 오직 재택이었습니다. 재택이었고요. 식사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늘 혼자 먹고 혼자 차려 먹고 늘 외로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오히려 요리에 좀 취미를 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착잡하고 그러니까 재택근무자들은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뭔가 새로운 뉴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하루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내가 먹는 밥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서 약간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요리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뭐 대단하게 뭐 장봐서 하는 건 아니고 냉동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다 소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데 그럼 가끔 이제 그런 걸 부모님이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보는데 부모님이 네가 지금 요리에 몰입할 때냐 아이고, 네. 그러면은 사실 뭐 맞는 말씀이면서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짠해. 없잖아요. 달고나 때 만들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요리라도 제가 하면서 전 난 더 닦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수행이야. 자신 있는 요리는?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저는 뭐 볶음밥과 떡볶이 뭐 이런 거 아. 그냥 같아요. 볶기만 하면 돼. 네. 혹시 달고나 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님한테? 어떤 거? 달고나 라떼. 그럴 여유가 안 생겨요. 마음에. 그 정도까지는 안 생깁니다. 떡볶이까지야, 떡볶이까지. 저는 떡볶이까지만. 그래서 참 재택이 쉽지 않다. 집 밖으로 빨리 꺼내줬으면 하는 네, 마음이 드네요. 네. 정말 진짜 다 웃기다. 각자의 네, 분야에서 애환이. 애환이 있네요. 자 다음 질문 한번 이코 씨가 모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과감하게 찍기 시작하셨네요. 질문까지 찢으실 반으로 것 같은데? 갈라주세요. 진짜 네네네. 웃기겠다. 잠시만요. 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너의 삶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 게 있어? 제가 뽑았고 제가 한 질문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철학적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먼저 달라진 연주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질문에는 단서가 있는 게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 코로나에서 누구는 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누구는 더 나쁜 환경에 있잖아요. 근데 약간 사회 사람들이 워낙 배려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랑을 잘 못해요. 자랑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오케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 자랑 좀. 네, 한번 근데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약간 네. 고수위 발언하면 PD님이 편집해 주시나요? 아 되게 절레절레 흔드시네. 통편집. 자기 좋은 검열 점. 알아서 하면서 그래도 솔직하게. 네. 좋은 점을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점은 저는 약간 정말 운이 좋게 올해 코로나가 되자마자 직장을
생겼죠. 그리고 월급쟁이가 됐죠. 그 말은 고정적인 수입이 따박따박 즉 통장으로 들어오고 네 그런 그게 뭐랄까 이 어떤 월급쟁이라는 게 얼마나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돈의 맛. 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돈의 맛 아니에요? 월급쟁이라는 게 얼마나 원래 진짜 나쁜 얘기인데 남의 불행이 가중화될수록 자신의 행복이 더 올라가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안 돼요. 나도 그냥 회사원 이랬을 텐데 코로나잖아요. 거의 살아남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반대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분은 사셔야죠. 진짜 웃겨. 네,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뭐 예정되었던 일이긴 하지만 언젠가 뭐 직장을 구하긴 구했을 거고 근데 이렇게 된 거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덕분에 뭔가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은 제가 사실 흥이 넘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클럽에 가요. 네. 분기 맞나요? 네, 12분기.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클럽을 가는데 네. 못 가니까 클럽을. 그죠. 이게 이 시국에 누가 갑니까 클럽을 가는 사람들 진짜 나오라 그래. 내가 못 가는데 누가 가. 맞아. 은주 씨 클럽에서 보신 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네, 주소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되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흥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유희의 삶을 살았는데 코로나로 이제 뭔가 월급쟁이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원래 여행 맞아요. 안 여행이 좋아하는데. 진짜 커요. 맞아. 네, 그래도 못 가니까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네. 할 말 너무 많네. 그러니까요. 동진 씨. 저는 좋은 점 약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사실 올해 정말 퇴사하고 싶었어요. 올해 정말 퇴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4월 달에 저희 약간 퇴사하기 버튼이 있는데 드래프트까지 눌러놨었어요. 근데 약간 그 인사팀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네.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그땐 정말 저의 자유의지로 약간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랬는데 5월 달인가 그게 터졌죠? 그 이태원발 맞아, 그거. 맞아. 근데 너무 약간 그 뒤로 약간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열심히 약간 저를 잡아주셔서. 근데 가끔가다 너무 욱할 때가 있어요. 약간 이게 7년차 되니까 이게 약간 머리가 좀 어설프게 좀 굵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가 제일 좀 힘들어요? 나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좀 위에서 꼰대들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이렇게 팍 누를 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 좀 감사하게 좀 이거 보고 잘리는 거 아니야? 저 회사 말 안 했어요. 네, 아무튼 좀 그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뭐야 또 좋은 점은 그 제가 사실 이게 좀 회사원들은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좀 주머니가 두둑한 대신 좀 시간이 좀 주머니도 안 두둑하죠. 저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시민사회 네,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그래도 그 1년에 한 번씩은 밖에도 그 해외에도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요즘에 약간 못 다니니까 요즘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동네를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몰랐던 동네도 알게 되고 약간 이런 좀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요. 네, 안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콧바람도 쐬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어머나 이렇게 많이 쌓여있단 말이야 라고 또 보상이 오셨어요. 제가 그 말이 많으신 분이 맨 뒤에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짧게 칠게요. 네, 예. 장점, 슬픈 장점이죠. 네. 코로나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어요. 코로나 기존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취준 생활이 오래됐다면은 약간 너가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니까 뭐 너라고 별 수 있겠냐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단점은 그 장점이 계속된다는 거죠. 슬프게도 이 슬픈 장점이 계속되는 게 계속해서 위로받고 계속해서 위안 삼고 네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짠해. 어떡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의 측면에 있어서 늘 하던 뭐 이런 촬영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그게 그렇게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들이었고 이제 근데 단지 제가 느끼기에 너무 막 삶에 치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말하면 조금 좀 그렇고 뭔가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좀 더 스스로 되게 성찰할 시간이 많이 생겼다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온전한 나만의 시간 그리고
연주 씨 우리 코로나 끝나면 같이 클럽 가요. 나 클럽 뭔가 미칠 것 같아.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이게 청년들이 뭔가를 해소할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그쵸. 코로나 시간에 그때 그런 진짜 얘기도 좀 좋았는데.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산스장. 네? 산스장. 산수장이 뭐야? 요즘에 그 산 플러스 헬스장 해가지고. 아 산에 있는 진짜. 이거 하는 거. 젊음이 다 이거 산스장에서. 돌리고. 혹시 이거 이거 하는 아시죠? 거 아니에요?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산에 가서 해소하세요? 네, 아. 진짜 많아요. 네. 그렇구나. 아, 그래서 진짜 웃겨. 구청에서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산수장이 너무 많이 네, 가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그래서 어떻게 다 젊음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맛있는 거나 먹고 있습니다. 네. 껄껄. 지금? 추천해 주세요. 맛있는 거요? 네. 갑자기? 갑자기 맛집 속에 맛집 소개. 근데 요즘에 마라탕? 맛집 가면 좋아요. 왜냐면 네. 말이 안 기다리거든요. 아 맞아. 그런가요? TV예요. 아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혈기왕성한 네. 20대 청년인데 완성해 보여. 요즘 실버타운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자꾸 고즈넉하게 뒷짐지고 산책하는 정도가 저의 뭐 에너지를 발산하는 밤에 사람 없을 때 네, 뭐 그런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산스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산에 갔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SNS에 한번 올렸다가 예상치 부담하셨구나. 못한 그 시든 반응에 뜨겁지 않은 반응에 아. 의아했다가 그 순간 생각한 게 이 시국에 내가 산을 가는 걸 SNS에 올리는 건 굉장히 내가 마스크 남들이 써니. 보기에는 좋지 않았겠구나. 마스크 쓰는 것과 상관없이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좀 무슨 반응을 조심하고 기대한 있습니다. 거예요? 저요? 나 북한산 갔다 이랬는데 뭐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했어. 나름대로 약간 관심이 집에 있다 보니까 왜 어떤 그런 관심이라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숨쉬기 위해서는 생존에 신고하고 근데 좀 반응이 그래서 SNS 팔로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만. 아, 네. 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을 풀었냐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친구들이랑 줌 채팅방을 만들어서 원격 맥주 파티를 했어요. 아 맞아 그런 거 우와. 있잖아요. DJ를 한 명이 맡아가지고 막 BGM 깔고 아, 진짜로? 다 갑자기 서랍에다 선글라스 오. 꺼내가지고 아, 막 화면에다 춤추고? 대고 네 하면서 와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좋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음. 같이. 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안 만났을 법한 친구들이었는데 아, 저는. 맞아 진짜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저는 약간 그렇게 하자는 애가 있었는데 좀 멋쩍더라고요.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왜냐면 막 하고 있는데 막 누가 나를 여기서 찍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애 같다 볼까봐 조금 진짜 네. 웃기다.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역시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깔깔. 좋은 얘기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스티커로 좀.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관계는? 이거 제가 한 질문인데 다양한 의미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했었던 의미는 그때 우리 사전 토크 때도 좀 얘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가 그 항상 이제 교사 집단이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보수적이고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무원 사회니까 이제 나이 많고 더 경력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하향 전달식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래서 젊은 교사들은 좀 그래도 배우고 약간 들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상을 만들 일이 많았대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런 거를 더 비교적으로 잘 다루는 젊은 층 교사들한테 되게 뭔가 부탁하고 좀 이렇게 미안해하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런 좀 뒤바뀐 어떻게 보면 가불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뒤바뀐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좀 뭐 회의가 많은 부서예요. 회의가 많은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뭐 바깥에도 못 나가고 뭐 출장도 잘 못 가고 하니까 다 이제 줌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부장님들이 그런 거 참 신기해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하이테크놀로지 약간 익숙하신 분이었을 텐데 지금 이 시기에는 또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누구야 이거 회의 좀 연결해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혹시 좀 공손해지셨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분이요?
그분은 네 아무튼 뭐 회사 생활 항상 갑을 관계가 저 항상 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좀 저도 많이 이제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그 좀 싫을 때는 진짜 싫은 분이 할 때는 아 저 죄송한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도와줬어요. 아니 저 마음에 안 들어. 이분한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은 근데 은근히 본인의 일하는 분야를 드러내고 계시네요. 그래요? 하이테크라고. 아니에요. 뭐, 뭐 약간 흠칫했어.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약간 아니에요. 그 야구 네. 아, 저 여기 네, 삐 네. 처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이랑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그런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또 다른 관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 제가 먼저 얘기해요. 네네네. 저는 일단은 그 재택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관계라는 게 누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도 제가 요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 노인과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 좀 짠하다고 생각되는 두 계층이 노인과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노인은 물론 요즘에 이제 워낙 그 꼰대니 뭐 노인들을 비하하는 용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이러는데 저는 또 원체 또 바르게 또 교육받은 또 노인 공경을 또 한 사람으로서 그래 보이세요. 아니, 비난이 벌써 들리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한 막 60, 70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되는 세상에서 살으신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되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오셨지만 이렇게까지 마스크 그러니까 말년이 인생의 말년이 돼서도 뭔가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돼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안 쓰면은 이분들의 뭐 60년, 70년 인생들이 다 부정당하는 마스크 안 쓰니까 무슨 마치 인간도 아닌 취급을 받게 되는 그래서 또 그런 취급이 무서워서 또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되게 안타깝고 저는 노인들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야 뭐 사실 뭐 마스크도 쓰고 벗고 뭐 이렇게 약간 되게 힙하게 모든 일들을 좀 대처할 느낌이 있는데 아이들은 나자마자 마스크를 좀 쓰는 느낌이라서 오 맞아요. 이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게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은 좀 참 짠하다. 또 그런 생각도 근데 약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어느 글에서 읽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 남자들도 대통령 될 수 있어, 그 총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메르켈 총리였고 지금도 메르켈 총리이기 때문에 약간 별로 그렇게 그 뭐 남자가 정치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전혀 좀 모를 수 그렇대요. 있다. 약간 그래서 마스크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슬프지 않아요? 그거? 슬프죠? 좀 슬프지 않아요? 슬퍼요. 좀 슬픈데. 네. 디폴트 값이 완전 달라지는 기대값이 거네. 낮아지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그 슬픔이 이제 약간 뭐랄까 그런 정서로 딱 자리 잡게 되면은 너네 참 안타깝다 이 관점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아 저 사람은 엄마 꼰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아니 약간 그 저런 단어에 저희가 지면 안 돼요. 할 얘기는 하고 예. 피지 않는 그 모습. 그 시간이 주는 지혜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아 진짜 항상 그렇게 하면 아, 안 되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진짜 그 1학년들이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뭔가 진짜 너무 당연하게 마스크 쓰고 그리고 그 제가 말한 그 친구가 또 초등학교 교사니까 그 안내 영상 만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절대 친구와 이야기하지 말아요. 막 이거를 막 안내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친구와 가까이 가지 말, 손 잡지 말아요.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이 그걸 시범을 이렇게 손 잡으면 막 삐 막 이렇게 해놓은 너무 슬픈 거야. 진짜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재밌게 노는 기억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거는 저희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톤을 좀 바꿔봐서 되게 우리가 당면한 어떤 미래 이제 그 세대들이 우리가 한 50대쯤 됐을 때 청년 세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팬데믹을 경험을 해보고 어떤 재택근무를 경험을 해보고 온라인 화상이라는 걸 경험해본 그 어린 세대가 나중에 청년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좀 어떤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저의 어떻게 오히려 네. 되게 획기적인 변화를 쉽게 맞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뭔가 오프라인적으로 그렇죠.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랬을 때에 우리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게 이거는 항상 장단점이 있겠네. 네. 그렇죠. 무궁무진한 건 전 약간 기대돼요. 그래가지고 아. 네 어떻게 될까 사회가? 확실히 젊으신 분인 몇 살 차이 나시는 말랑 거죠? 말랑. 다른 게 저는 좀 도발적 질문을 할게요. 네네네.
요즘 마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가 이제 선택지가 아닌 당연한 길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걸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잘해야 된다, 뭐 기대도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컨택트만이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지금 이걸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라는 어떤 타협안을 만든 거지 사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택트의 영원함이 아니라 다시금 컨택트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의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의 그 개선인 거죠. 뭐 환경을 더 파괴하는 식이 아니고 그래서 도발적 질문 하나 하자면 사랑 나누는 것도 언택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역질문을 해볼게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하는 게 항상 이 인간은 선- 역경을 아니 선택할 수 없으면은 그럼 사랑을 이제 언택트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독면을 쓰는 게 어떨까? 그거 언택트잖아. 방독면으로 얼굴만 봉인시키면 육체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러니까 약간 농구 마스크 느낌으로 오케이.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 자 맞네. 그러면 이렇게 후끈해졌으니까 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되게 무거운 질문 나오면 어떡하죠? 분위기 이어 나가야 되는데. 편집하고 다시 하는 걸로. 이제 다들 요령이 생겨갖고 그럼요. 적응도 하고. 뭘까요? 저만 한번 볼게요. 이거 근데 아까 한 아까 거예요. 나왔던 거다. 네. 젊음을 어떻게 발산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 더 뽑으시는 걸로. 네, 그래요. 다음 걸로. 추가 찬스.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로또를 해야겠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하. 가장 무거운 질문. 네, 너무 무겁네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발언에 마무리.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때 이코 씨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스크 쓸 때가 좋았지. 지금 방독면 쓰고 있는데 우리 산소 마스크 달고 다니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제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테스 형이 또 다시 나옵니다. 패스. 아. 패스. 제가 딴소리 잠깐 아주 짧게 하자면 택시 기사님하고 이렇게 타서 제 택시 기사님하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택시 기사님 가끔 제가 철학 광고를 하면 물어보세요. 혹시 굴러가는 돌을 보고도 생각을 하시냐? 한다고 얘기 드려요. 오.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저는 어떤 주제로도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궁금하네요. 제 철학가로서 굳이 장점을 내세운다면 선 없는 상상력? 그게 저의 장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선이 넘어가서 사람들이 놀랄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의 짜릿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나나 봐 오늘 이러고 출근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약간 외부에서 벌어진 일과 이 내 삶에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시험도 미뤄지고 뭐 회사 일도 달라지고 막 모두 취소되고 그러면서 유례 없는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와 인생이란 게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굉장한 짜릿함을 약간 느끼는데 또 약간 변태 같은 그냥 감성적 짜릿함이에요. 뭐 달라 좋은 건 없는데 근데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굳이 찾아보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 방독면 얘기도 했고 디스토피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앞으로 안 좋아질 미래를 생각하면은 진짜 뭐 짜릿한데 요약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참 당황스러운 거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어야 인간이 뭐든지 할 텐데 계획을 못 세우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계획을 못 세워? 그럼 난 진짜 오늘만을 위해 살아야지. 오늘만 살잖아요. 아까 동진 씨 말하셨죠. 세상은 근데도 굴러가요. 내일 멸망할 것처럼 사는데 내일 또 멸망은 안 해요. 내가 멸망 아닌 다른 기다리면서 사람 살 뛰고 수도 있고. 없잖아요. 네. 멸망 안 했네. 이번 달 안에 멸망 안 하면 다음 달은 난 인생 없는데. 그래서 또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계획 세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엄청 잘 된 사업들은 되게 잘 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경제가 막 다 안 좋아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디에서는 되게 대박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아는 것 좀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콕 집어서 뭘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자영업이 다 어렵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맛집은 되는데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국에서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 진짜 약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시기에도 약간 아. 빛을 발하는구나. 살는 맞아, 삶. 네,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또 이런 뭐지? 게 무슨 뭐 기후위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그 원질문으로 넘어가면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계획 세우는 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기생충 많이 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가 저희한테는 지금 처음 벌어진 일이지만 이 전 시대에는 이와 비슷한 뭐 다른 위기가 있었을 패스트. 거예요. 그렇죠. 뭐 페스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역사가 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이게 계속 될 거긴 될 거고 뭐 쉽게 뭐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인류가 계속 뭐 계속 살아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해결책을 또 마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저는 딱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아닌 다른 똑똑한 분들이 다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려야 될것 해보세요. 같아요. 동진 씨에겐 약간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네. 동진 씨는 무계획이어도 돼요. 왜요? 회사가 동진 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진 씨가 무계획이어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코 씨는 무계획이면 어떻게 저는 되죠? 무계획이면요. 요 실버타운에서 저 인생 마무리하는 아무도 꺼내주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저는 계획이 절실하고 그래서 누군가 저를 태워줘야 돼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희망찬 얘기들도 감사하고 무계획에도 또 희망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 근데 진짜 직장인들도 뭐 직장 생활 하시고 프리랜서지만 뭐 약간 뭐 이렇잖아요. 약간 우리 한국 사회가 너는 진짜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음에 인생이 술술 풀릴 거야. 너는 약간 뭐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이 술술 풀릴 거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술술 풀린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항상 매번이 도전이었거든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이코 씨 말에 좀 뭐 살짝 답변을 드리자면 저 직장인들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 애환이 있고 다 애환이 또 약간의 재미를 위한 핑퐁이었던 거 아시죠? 알죠. 거저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약간의 답변하지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럼요. 너무 슬프니까 저도 그래도 약간의 도덕질 구성은 만들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으시죠? 그럼요. 코로나가 네. 너무 실력주의로 사람들 보는 것도 그럼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의적 백수이고. 네.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또 네. 다음 하시는 이쪽에서 말씀 뽑으시죠. 아, 네. 말 안 하셨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기후위기. 저는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1차적 단계가 경각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후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는 거를 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50일 동안 장마가 내린 게 진짜 정상은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지금 그리고 막 한국 뉴스에는 그렇게 막 세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산불로 맞아, 미쳐들어간 맞아. 진짜. 2020년에 산불 미쳤어 네, 진짜. 맞아.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 캘리포니아. 네, 하고 근데 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더 공포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 맞아. 환경단체에 후원을 해야 합니다. 후원하시고요. 환경단체,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 환경단체 맞아. 일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밝힐 뻔했어. 밝힐 뻔했어.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네. 제가 취직하는 대로 환경단체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최소금액부터 시작하고요. 네. 하루 한 달에 커피 한 번 안 먹으면 되거든요. 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그리고 된다. 네, 시민사회단체 맞아. 후원 많이 하고요. 우리 진짜 경각심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근데 후원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후원만 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거라도 자유로운 하자는 마음으로. 거죠. 아, 네. 그거라도.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네, 저희 그렇습니다. 뭐 플라스틱 혹시 줄이고. 식목일에 나무 심으시나요? 식목일에 나무요? 네. 저 땅이 있어야 환경단체 심죠. 후원은 대신 나무를 심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심으면 땅이 안 돼요, 있냐부터 먼저 이제. 여쭤보세요. 요즘에 나무 인왕산 가세요. 인왕산. 아 진짜 웃겨. 저 화분에 물 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화분에 물 줬거든요. 제목 뽑겠습니다. 아, 진짜. 저 여기 살짝 참고는 그래도 아, 네네. 잠깐 그냥 네.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기후 위기를 진짜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근데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개인이 내가 오늘 플라스틱을 2개 썼어, 막 빨대 3개 썼어, 맙소사. 난 오늘 환경을 파괴한 막 범죄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는 어떤 구조적 장치들이 있어서 충격 음. 효과. 이 개인들이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살았고 난 커피 마셨고 뭐 하더라도 충분히 환경을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시스템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왜냐면 중요한 말이야. 쉽게 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환경 파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플라스틱 개발이 안 됐잖아요. 환경 파괴를 어떻게 해? 해봤자 나뭇잎 쓰고 뭐 부대기 끊는데 환경 파괴는 다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러면 이 환경을 해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맞아. 봐요. 해결을 만들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그런 개인의 구조. 책임감에 강조를 또 하진 않았어요. 아니 한국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뭔가 맞아. 이제 그런 기후 위기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잘 모르고 그리고 네 뭐 말하자면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아 혹시 여기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왓챠의 시리즈 들어본 건 드라마 같아요. 거기에 되게 지금으로부터 14년 후에 SF적 약간 그런 음.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한국 배경? 아니요 영국인데 저 그런 거 진짜 근데 좋아하는데. 할머니의 손자 손녀 그 손자 손녀들이 가족 세대가 쭈르륵 모아놓고 이어즈 앤 이어즈입니다. 할머니가 그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난리가 났어요. 막 기후 위기에 난민에 뭐 엄청난 막 그 보수 세력에 막 난리가 났고 할머니가 다 자식들 모아놓고 다 니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는 몽땅 니네 때문이고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저는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네. 왜? 손자가 너네가- 할머니한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요, 완전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되는 그 시점에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한 너네들 때문이고 거기서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한마디도 못해요, 그 자식들이. 현재를 거기서 살아가는 텍스처리 안 사람들이 잡고.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대체로 옳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용해를 끄덕이시고 너희 옮겨. 궁금하시면 보는 걸로 하시죠. 약간 반론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살짝 들었다가 아 할머니 땅도 있고 집도 있거든요, 그 할머니는. 네. 나무도 심으시겠죠. 식물길 소중히.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그럼 그 문제의식을 다 느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들이 있으세요? 후원. 그러니까 여기 뭐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거긴 한데 일단 저는 그 원인이 약간 다 이런 화학 제품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이런 걸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텀블러를 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배달 음식을 할 때도 뭐 이런 거 젓가락이나 이런 건 주지 말라고 항상 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좀 작은 데서 좀 실천하고 있는데 사실 좀 미미한 아니요, 거 너무 중요한 같아요. 실천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텀블러도 있잖아요. 텀블러도 하나를 사면은 맞아요. 최소 5년 이상 써야 된대요. 반려 텀블러를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왜냐면 또 디자인 이쁘다고 계속 사잖아요. 맞아. 이게 또 그게 안 된대요. 이게 분리가 안 된대요. 네, 그거 한 몇 천 잔은 좀 마셔야지 뽕을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나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 에코백을 네. 뭐 몇 번이라 했더라? 131번을 써야 뭐 그것도 분리가 안 된대요. 뭐 약간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닐봉지 한 번 쓰는 것보다 왜냐 에코백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몇 번 들고 다니고 말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환경 파괴인데 맞아 친환경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맞아요. 착각일 수 있... 컬렉션네 이런 거. 안 그러니까요. 되죠. 근데 나는 그 얘기 듣고 어떤 에코백도 131번을 들지 않았거든. 그리고 되게 백이 많으신가 봐요. 행사마다 에코백을 주니까 어. 그러니까 뭐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에코백 생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상품 소비를 그냥 줄여야 돼요. 제가 상품을 저도 안 이제 사야 그 대책을 얘기드리면 저는 일단 재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생산이 없기 때문에 소비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일단 소비 자체가 거의 없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저 재활용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재활용이 재밌어서 박스 재활용 쩔어. 예. 박스 성애자거든요. 저희 집에 박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언제나 바구니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고 그걸 늘 담아야 되고 그래서 박스를 저는 절대 안 버려. 사무실에 박스가 이만큼 있어. 저는 버리는 게 거의 없고 재활용도 항상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이제 어디 보니까 음식물 같은 거는 이걸 다 세척을 안 하고 분리수거하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그 세척하는 재미도 저는 뻘건 이 얼룩진 거를 이렇게 열심히 세척해서 그리고 이제 맞아요. 주말마다 나가서 분리수거 할 때마다 기분 좋죠. 맞아요. 그 정도 이상으로 하기는 뭐
딱히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만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여기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약간 좀 화학 회사 뭐 그런 데를 좀 인턴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화학 쪽 담당이었었고 근데 거기 상무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자꾸 뭐 환경오염 하면서 플라스틱 쓰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데 너 만약에 이거 머그컵에다가 머그컵 한 번 먹고 이거 씻고 세제물 풀어가지고 씻고 이러면 뭐가 더 오염될까? 물이 오염될까? 아니면 이게 뭐 플라스틱 하나에서 버리는 게 더 오염될까? 아니면 이거 씻는 게 더 오염될까? 이렇게 기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있더라고요. 뭐가 더 오염돼요? 뭐 그 상무님 주장으로는 세제가 더 그렇게 오염된대요? 세제랑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오염이 더 좀 된다. 예,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 하더라고요. 친환경 세제 쓰고 있거든요. 친환경 세제 과연 친환경적인가? 오가닉으로다가 맞아. 네,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플라스틱이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세제보다는. 저는 요새 좀 특이하게 그 월화수요일에 고기를 안 먹는 거 있어요. 비건데이. 그러니까 채식을 하고 싶으나 거기까지 가기 약간 두렵고 뭔가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먹는 양의 절반이라도 줄이자 해서 월화수요일에는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끼게 된 게 고기를 안 먹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약간 눈치 보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뭔가 뭐 그리고 그 정도 눈치를 줘요? 아니 채식은? 사무실 사람 아니 눈치를 주는 게 아닌데도 내가 눈치를 보게 돼요. 왜냐면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이제 뭐 감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 오늘 화요일이지 이러면서 막 야 굳이 막 안 찾아도 될 걸 막 찾아 어르신들. 그럼 내가 괜히 불편해.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면서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내가 실제로 먹는 양은 그렇게 줄지 않았겠죠. 한 사람의 뭐 1인분의 반이 얼마나 줄었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게 축산업이 환경 파괴 1, 2위를 다투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 맞아요. 공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조그마한 이런 변화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하네요. 요약하자면 너 고기 먹고 마스크 쓸래? 아니면 고기 안 먹고 마스크 벗을래? 이런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포스터인 줄 알았어. 약간 표. 표 글짓기 좋아했거든요. 얘네부터. 아 근데 번외로 진짜 한국에서 채식주의자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쵸? 네. 혹시 채식해요? 저는 가끔 해요. 너무 힘들게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전 가끔 해요. 저 하고 싶을 때 플렉스 베지테리언이라고. 아 네 가끔 이제 뭐. 그러니까 너무 물릴 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진짜 안 하는 좀. 것보다는 뭐. 네. 네, 근데 그 뭐 해외에서 뭐 어떤 분들 들어오시고 이럴 때 뭐 약간 채식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뭐 이슬람 분들은 돼지고기도 못 할랄. 먹고 뭐 인도 분들은 소고기 못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사실 뭐 채식만으로 어디 갈 데가 좀 많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대접할 때 두부찌개를 맨날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김밥 천국이 채식에 굉장히 좋은 식당이에요. 아 그래요? 김밥에서 햄 빼주세요, 계란 빼주세요 하면 다 빼주거든요. 맞아. 그렇네요. 야채김밥이란 메뉴가 따로 있기도 해요, 심지어. 맞아. 아무튼 그 부분이 좀. 네. 근데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실천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걸 널리 알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거를 바꾸는 게 정말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단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모으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정치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파리 협정 가입해야겠죠 미국? 네, 있나? 왜냐면은 봐봐, 분리수거 바이든. 미국이 안 하더라고요. 저 진짜 안 충격 해, 먹었어요. 진짜 진짜 안 안 해. 해요. 한국만의 판타지였나요 분리수거? 아니 전 나름의 미국에서 이 소명을 나오는 신고했는데. 쓰레기 그 넓이가 거의 한반도만 할걸요, 진짜. 그러니까. 그죠? 거기 이렇게 플라스틱 아일랜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서 살 수도 있을걸요. 진짜로. 그 면적이. 미국 네. 살 때 진짜 저는 충격 받았었거든요. 아, 예. 분리수거를 너무 그냥 음식물이고 플라스틱 다 때려 넣는.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 통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아. 그것도 구조적 문제잖아요. 맞아 구조적 문제지. 맞아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맞아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분리를 안 해요. 맞아. 맞아요. 진짜 웃겨.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또 한번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저도 하나 뽑을게요. 예. 네. 아니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아 팬데믹 시대.
연애는 어떻게 하고 있니? 아, 자, 연애. 안 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앞으로 하고 연애 있는지 하겠는데 먼저. 어떻게 하실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 괜찮을 것 그렇지. 같아요. 네. 그렇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찬반 토론으로 가죠. 한다와 안 한다로 나눠가지고. 한다. 아니죠. 안 하시는 분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다 안 한다로 토론해서 안 한다가 이기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연애 접는 거예요. 뭐, 코로나 연애하는 거 죄야 막 이러고. 아, 근데 연애 역할극을 해보자 이거. 저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연애 안 합니다. 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네, 저 하고 있습니다. 저도 3대1로 토론하시겠어요? 아 저만. 네. 아 죄송해요. 그러면은 바쁘시니까. 연주 씨부터 한번 어떻게 연애를 연애를. 연애는 안녕하신지. 아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오케이. 그럼 한번 여기서부터. 듣고 싶네요. 뭐 일단은 바깥 데이트보다는 일단 실내 데이트를 네. 주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제가 또 음. 재택이다 보니까 실내라는 게 뭐 저희 집은 가족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어떻게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집이 있잖아요. 그쪽 집도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저희들의 그 언택트 실내 데이트는 뭐 언택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리고 전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약간 그 연애를 할 때 스킨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약간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자웅동체?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장동체 왜 나와? 코로나기 때문에 뽀뽀를 적게 한다? 음. 그런 식으로 사실 의식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음. 약간 네 걸리면 나도 뭐 약간 아 맞아. 맞아요. 있어 그거 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였다가 이제 서로 만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서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 않나? 그때 서로 하면서 되게 이렇게 통화하시네요 이야기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집 바라면서 또 발그레지고 있고 코로나 시대 점점. 연애 뭐 어느 정도 진짜 잘 해야 픽기가 되잖아. 도는 것 같고. 네. 운명 공동체 완전 동의해요. 그게 뭔가 진짜 한 사람이 하면 뭐 그냥 왜? 집에서 마스크 안 쓰시잖아요. 가족들 있어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저는 약간 더 야외로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요트를 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뭘 했지? 되게 그냥 야외로 많이 잘 다니시네 되게. 아무도 없는 그 언덕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원에 어떤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별 보러 가고 그럼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벗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좀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오히려 더 로맨틱한 분위기가 맞아요. 연출되는. 근데 조금 더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막 찾아 나서야 되고 막 맞아요. 저도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참 네, 푸대요. 네. 근데 초기에 약간 이런 코로나여가지고 아무튼 근데 저는 그래서 보통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카페에서 먼저 커피 마시고 밥 같이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쇼핑도 가고 거의 이러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맨 처음에 데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산에서 했어요. 산이 또 산에서 했어요. 산스장? 그 혹시 운동을 좋아하세요? 산에서 다행히 또 그날 또 이게 또 운동화를 신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산에 간지 모르고 나오셨던 거예요? 네. 아니 왜냐? 야 동진 씨 멋있다. 똑똑하게, 좀 폭력적이기도 아니 하고. 아니 근데 제가 말했어 좀 편하게 편하게 네. 오라는 건 알았지만 산을 갈 줄은 몰랐지. 약간 이렇게 근데 생각하실 것 그런 같아요. 말이 이제 산이지 뭐 거의 언덕 수준이고 부파발에서 만나셔가지고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완전 시골에서 만났고 근데 약간 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마른 산이라고 했지만 뭐 그 같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좋지. 그게 진짜 좋더라고. 근데 약간 그 일반 연애라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장면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같이 노을 지는 거 보고 뭐 그러면서 약간 어스름해질 때 약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산 진짜 그냥 동산 같은 데인데 올라가가지고 같이 야경 보고 내려오다가 약간 반딧불도 보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일반의 평소 때 연애였으면 전혀 약간 느끼지 못했던 약간 그런 것들. 잠시만 두 분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네. 바람 쐬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인왕산 추천합니다. 네, 뭐 괜찮고요. 아 진짜 웃겨. 네. 인왕산. 네. 뭐 할 말 있는 것처럼 하더니 아니 자꾸 근데 요즘 자꾸 이렇게 기억이 뜨문뜨문해요. 네, 컨셉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고. 네, 네. 제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떤 생활의 뭐랄까 그 일상 속에서 미묘하게 느꼈던 기시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에서의 커플들의 애정 행각 내지는 어떤 데이트하는 장면들을 내가 뭔가 그 미묘하게 많이 목격하지 못했던 이 일상 이 여기서 아. 풀 헬리수가 되네요. 다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찾아 나서고 네 재택을 하고 이렇게 막 뭔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막 마스크 뭐 벗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많이 못 벗으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저한테 끼친 영향은 제가 어떤 감흥이 별로 없다라는 거. 제가 그런 광경을 이렇게 막 목격하고 막 이러지를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좀 있고 뭔가 내가 원하고 이랬을 때 그 장면을 목격을 하면은 저도 감흥이 있겠죠. 나도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꽁냥꽁냥하는 네. 연인들을 잘 볼 수 내 없어졌다. 옆구리는 왜 이렇게 차갑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니요 별로 뭐랄까 그런 광경을 별로 잘 목격하지 않다 보니까 옆구리도 안 시리다. 그냥 뭐 뭔가 그냥 네 되게 일상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니요 저 괜찮아요. 다들 싱글인가 봐.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연애 영화를 많이 보세요. 연애 왜요? 왜 봐야죠? 아니 원래 무디셨는데 앞에 눈앞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제 더 무뎌지셨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제가 원래 좀 무뎌요. 무디고 그런 어떤 연애로부터 얻는 그런 것보다는 제 일상으로부터 얻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연애를 되게 필요로 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긴 한데 그리고 다 요즘 이제 이건 좀 번외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얼굴이고 잘 안 보여. 감흥이 없는 거죠. 아. 네, 내 얼굴도 그냥 마스크고 예쁘고 다- 잘생긴 사람들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랑 다르신데 저는 저 마스크 안에 어떤 아름다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집해주세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저 마스크 안에 다른 뭐가 있든 말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쓰이고. 근데 약간 눈만 보이게 돼가지고 다 예쁘고 잘생겨 보여요. 요즘에. 그런 것도 좀 있더라. 그죠. 약간 그리고 눈이 예쁜 사람들을 요새 좀 많이 보는 거. 속으신 거 아니 아니죠? 애인 안 돼. 있으시잖아요. 죄송해요. 네. 아니 연애 얘 중에. 전에 그랬다. 그랬다. 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데이트할 때 영화관을 진짜 많이 가잖아요. 맞아. 그거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영화관 갔는데 거리두기 안 하고 앉아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플은 운명 공동체로 네. 생각해주시면 둘이 아니 앉아도 다른 사람들은 앉아도 한 명이 그 아닌 앞뒤에 걸로 앉은 사람들은 어쩔 마스크 쓰고 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만약에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게 저고요. 아, 왜 거리두기 안 하나? 이러면서 괜히 볼멘 소리를 영화관 많이 못 가게 됐어요. 좀 못 간 것도 아쉽고 진짜. 가도 약간 보통 이제 손잡으면서 보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그 좌석만 이렇게 띄어놨는데 요즘엔 그거 다 막아놓은 거 아시죠? 맞아. 네,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로 막아놨나요? 약간 그것도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걸로 약간 띠지 같은 걸 둘러놔가지고 못 앉게 해놨더라고요. 맞아. 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쉽네. 발이라도 뻗으세요. 발에는 마스크도 없는데.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2개가 남았는데 뽑아보시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짠.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약간 여가랑 조금 겹치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이거 약간 우울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가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다들?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 블루가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없다고. 제가 없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뭔가 한동안 파셨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저 오늘 여기 네. 밖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공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블루를 이제 해소하려면은 아까 연애를 하면서도 말씀하셨고 꼭 연애를 한다고 저런 데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쳐야 되고 안 끼치는 선에서 개인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바깥으로 나가서 공기 좀 마시고 아니면 개인의 취미를 좀 집에서라도 좀 개발하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있었는데 데스크탑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 네, 어쨌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있다 뭘 보니까 사고 싶으셨구나. 에? 뭘 사고 싶으셨어? 그러니까 아니 뭐 컴퓨터가 있으면 사실 뭐든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영화는 거기서 보면 되고 뭐든 된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역시나 그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 있는지 궁금하네요. 블루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없으신 분은 없는지. 저는 코로나 블루는 딱히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답답함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클럽, 음주가 뭐 이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거에 되게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음악 듣고 혼자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그걸 누가 이렇게 찍고 있다고? 그래서 보이가 막 문 열고 막 저는 약간 네.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약간 바람 소리에도 춤출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흥이 많으시고. 네. 예술가시네 그냥 거의. 혼자 막 둥실둥실 어때요? 좋아합니다. 기분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해볼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집이 저 혼자 사는 집은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얘가 드디어 이혼 집에 요소가 있다가 너무 미쳤구나 생각하실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춤추기에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슬퍼요. 네. 방에 누가 이렇게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너무 오해하실 수 있어. 오해하실 수 방문 있어. 걸어 잠그고 근데 문 나중에 열고 나왔는데 애가 막 이러고 있으면 홈 웨이트 트레이닝 했다가 아래층에서 막 저기 너무 시끄러워서 이러면서 올라오고. 뛰지 않고 사뿐사뿐히 해야죠. 한국 무용 해야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자유롭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조금 받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거나 한창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뭔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다가 다 좌절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 준비를 했는데 완전 다 기업들이 채용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주변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상황이.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친구들 앞에서는 이런 어떤 저의 뭐 회사 이야기라거나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친구들 앞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월급쟁이여서 좋아 이런 걸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네. 옆에서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그런 코로나 블루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내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을 보면서 덩달아 좀 이렇게 약간 같이 측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함께. 네,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줄 말도 없고 뭐 방법도 해주실 수 있는 없고.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주죠. 얼마든지 사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밥만 사주나 술도 사주죠. 술도 사고. 오늘 끝나고 어떻게 2분 알아서 잘 드시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근데 그 뭐랄까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과 이게 언제 끝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근데 준비는 하고 근데 막 특히 막 유학 가려고 했다가 좌절된 그런 친구들 맞아요. 같은데 그런 엄청 사람도 많아갖고 막 엄청 그런 마음의 우울을 앓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덩달아 저도 같이 전염되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이 좀 젖는. 맞아 마음은 네. 전이 되니까. 맞아요. 혹시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지신 분이나 있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지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데 전 학원 강사분들.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진짜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학원도 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맞아.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맞아 요가 강사하는 친구가 맞아요. 그 잘린 것도 아니고 안 잘린 것도 아니게 막 대기 타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제 친구 중에는 PT 하는 애가 있었는데 아, 퍼스널 맞아. 트레이너인 애가 있었는데 걔는 밥줄이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맞아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는 거죠.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막 밥도 사주고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인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이제 막 희망찬 이야기만 하기에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흘러가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그래서 해소할 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자기 극복을 할 수밖에 하기를 저는 옆에서 좀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지지. 그런 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딱 코로나 블루가 제 겪는 사람으로서
그 무기력이 이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PT라는 게 잡아먹혀요. 내가 좀 아프거나 뭐 상황이 개선되는데 잠깐 일시적이면은 넘어갈 수 있죠. 약간 나도 이참에 좀 쉰다 이러고. 근데 이게 언제인지 기약이 없고.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뭐 PT 하시는 분도 그렇게 되더라도 뭐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신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비행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공업계에 취업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되게 탁월한 능력으로 취업한 게 아니라 약간 항공업계도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냥 그걸 했는데 이번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싹 사라져서 그냥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잘렸으니까 빨리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이런 사람이 못 돼요. 못 그렇지, 되니까 진짜. 힘들지.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멀쩡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었던 애였는데 어느 순간 진짜 이제 완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요. 답도 없어서 저는 그래도 취준생이라고 얘기를 그래도 하는 정도로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취준생도 아닌 거예요. 오 맞아요. 그냥 포기를 해버려서 특히 그냥 약간 음,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무기력을 진짜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업계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항공업계 저 때문에 지인도 약간 진짜. 승무원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승무원들이 뭐 예전에는 되게 막 선망의 직업 막 이랬었잖아요. 막 되게 엄청 막 어렵죠. 멋있어 보이고 되기도 어렵고 한데 오늘 아침 기사 보셨어요? 승무원 한 분이 좀 선택을 달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힘들어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주변에 또 알게 모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도 마음을 굳게 먹고 주변에 힘드신 분들한테도 또 따뜻한 연락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서로 그런 마음적 연대는 더 강화하는 해야 맞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몇 년을 준비해온 약간 일생일대 맞아. 그런 초이스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약간 뭐랄까 혐오적인 감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뭐 이태원발 코로나 그리고 그런 뭐 시위발 코로나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혐오 감정이 막 생기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오 사람들이.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옆에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의 코로나 블루를 보면서 어떡하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볼 만해 이거를 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다 같이 오늘 따뜻한 문자를 한 번씩 돌리는 거. 맞아. 우리가 몸은 멀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우리 마지막 거를 한번 그냥 제가 오픈해 볼까요? 네. 얄쌍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요 질문을 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요게 마지막 질문으로 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너네 대박이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야? 오, 대박이다 진짜. 노후 준비. 저희 근데 노후 준비라고 하면 저희 아직 너무 젊지 않나요? 그러면 질문한 제가 뭐가 돼요? 우리 약간 한 지금 평균 뭐 3N이라고 치면은 네. 몇 년 남았지? 한 80년 남지 않았나요? 뭐가요? 저기요. 살아있을 나이? 네, 노후가 한 그 정도 남았어요 진짜. 무슨 소리예요? 80년 저 110살까지 살으라고요? 아니 그게 저희 평균 수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노후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때까지 못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그렇게 머니까 뭐 그게 아니라 노후 준비를 해야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뭔지 아시겠죠? 연주 쌤, 그 연주 씨 그거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준비할 거야? 이게 이제 실력이 발휘되는 게 젊을 때는 사실 누구나 친구도 많고 건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게 만약 코로나가 안 끝나고 이래버리면 진짜 노후 준비라는 게 우리는 격차를 그쵸. 너무 약간 겪어보실 것 같은 느낌. 한 세계를 살아. 이제 2회차신 거 아니에요 고민이 지금?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좀 하고 아, 여러 네, 가지 네, 네.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뭐 저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노후 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직은 좀 와닿지도 않고 물론 이제 걱정은 하고 있죠. 걱정은 하고 있고 근데 약간 제가 뭐 3N년을 살아오면서 근데 약간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번 살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직장 영역이었어요. 그런 뭐 가족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직장 영역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동을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어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어필도 해보고 나는 가기 싫다 여기 업무가 더 나는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강제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순간 이거 뭐 내가 뭐 직장 내에서 커리어 뭐 패스를 정하고 해도 이렇게 회사가 한번 이렇게 딱 마음 바꿔버리면 그냥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약간 어느 순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계획을 막 꼼꼼히 많이 세웠거든요. 뭐 언제는 뭐 이걸 하고 언제는 무슨 이런 시험을 보고 언제 정도면 뭐 이걸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순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걸 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물론 이제 가야 될 이제 그 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정해놓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후 준비를 뭐 경제적으로 뭐 딱히 해놓지는 않는데 이게 이 노후 준비가 만약에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요즘 젊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예전에는 뭐 회사에서 뭐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 회사가 날 책임져 주겠지.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이 정도 돈을 뭐 벌어서 언젠가는 뭐 내가 뭐 노후에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영역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글을 좀 쓰면서 조금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인세? 아하. 그런 게 좀 그렇지. 인세가 최고죠. 인세가 좀 짭짤하다고 하던데. 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명확한 계획은 없어요. 우리 가선님은 어때요? 그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제가 한 건데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최고의 극심한 욜로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도 저축을 하지 않고 쌓이면 쌓이는 대로 족족 써버려서 거의 저축 그 통장에 거의 영원에 수렴하는 약간 짜릿함을 늘 맛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언제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계속 살면 무계획으로 저도 무계획파거든요. 무계획으로 살면 어떻게 할 거냐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전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가 노후가 될 때는 이제 기본소득이 보편화되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한번 맛봤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한번 실험을 했다. 그전에는 감히 실험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얘기만 꺼내도 쉽사리 어떻게 뭐 빨갱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큰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함께 찾아가고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자본에 대한 개념을 아주 획기적으로 다르게 상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사실 자본이 자본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코로나 때 보세요. 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왜 그러겠어요. 월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 왜냐? 들어오니까. 뭐 그런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걸 불리면서 굉장히 많이 축적해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그 뭐랄까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나름의 어떤 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요. 나름의 어떤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국엔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건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 말에는 사실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계속 내몰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물론 아마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월세를 받는 상가나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분도 다 대출로 산 거예요. 아 그게 또 문제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맞아. 나는 이제 나름 투자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세 놓는 분들이 안 주면 이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최종 맞아. 포식자는 은행이다. 아, 그럼 은행은요? 은행이 은행도 문제네요. 은행은 잘 모르겠어요. 저 그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무리해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건물을 사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자본에 잠식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기죠, 투기. 투기. 그러니까 집으로 투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흙수저를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왜 이런 사회에서 살아야 되냐 말이죠. 이거를 그렇죠. 함께 탈피할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완전 동의하고요. 저도 가선님의 어떤 그 마인드에 좀 굉장히 동감하는 바예요. 오히려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저축을 엄청 꼬박꼬박해요. 그리고 제 월급의 절반을 그냥 다 하고 삶은 되게 열악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건 뭐가 있냐면 저는 독립을 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뭔가 집을 구해가지고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노후에 뭘 먹고 살아야 할까는 걱정은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배를 굶기야 하겠어요? 그냥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걱정은 오히려 하나도 안 들고,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척박해지니까 사는 게 그런 맞아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뭔가 좀 살아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되게 재밌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재밌게 잘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내 미래는 무언가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바라는 상, 그거를 좀 현실적이고 뭔가 이렇게 잘 좀 유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삶이 뭔가 이렇게 좀 척박하지 않고. 네, 네. 좀 증여같이 이런 말이 좀 나와도 되나? 아무튼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제 삶이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에게 유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랄까 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어떤 현장과 그 바닥에서 이 공부하는 약간 그런 자세로 말이 이렇게 역시 나오다 시민단체 활동가. 네. 정체성이 저의 이렇게 노- 드러납니다. 노동력도 뭔가 다 이렇게 어디 유용한 곳에 쓰고 싶고, 네. 그러한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근데 그렇게 살아려면은 엄청나게 수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맨 땅에 그렇게 되는 정신이 아니고 그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노후 공부입니다. 어우, 와, 멋있네요. 깔깔. 더 멋있게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마무리 멘트. 저는 네. 멋이라는 건 일찌감치 포기해요. 저는 반드시 뭔가 얻어가겠다.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는데, 노후 준비라는 거는 개인의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혼자 비혼으로 그냥 혼자 마지막 나중에도 솔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뭐 요즘 제가 노숙인 무료 배급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해보니까 한국에서 굶어 죽을 일은 절대 없겠구나. 근데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빠 배고파 이랬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노숙인 배급소 데려갈 수 없잖아. 그렇지. 아빠 학원 보내줘. 미안해. 아직 기본소득이 도입이 안 됐네. 아빠가 좀 더 뭐 어떻게 뭐 시위를 해볼게. 볼 수 없잖아요. 약간 가족 단위로 생각하면은 노후 맞아. 준비라는 건 그냥 가볍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후라는 게 무슨 몇 살 이후부터 노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미 내가 뭐 50살에 60살에 정년퇴직해. 그럼 그 이후 이런 노후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내 미래 전체가 그냥 노후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즘 청년들이 사실 노후 준비를 진짜 제일 잘하고 있어요. 왜냐? 동진 씨도 뭐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해요. 왜냐? 공무원이 미래가 더 그래도 확실하니까. 회사는 망할 수 있지만 국가는 안 망한다. 국가는 안 망하고, 근데 공무원은 가만 생각해보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공부도 힘들어요. 젊을 때 클럽도 가고 싶고 얼마나 놀고 싶은데 공부를 해요. 왜 하냐?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안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청년들의 어떤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청년으로서도 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청년들이 아직 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다 이런 비난들도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좀 개인의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약간 기로에 서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또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두 분 코로나 때문에 월급 깎이셨어요? 안 그렇지 깎이셨죠. 않았어요. 근데 월급 깎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지. 잘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빚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극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진짜 앞으로 더 힘들지 모르니까 진짜 더 살아남아야 돼. 더 공무원, 더 뭐 건실한 뭐 기업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죽자 살자다. 이렇게 된 이상 진짜 나도 뭐 열심히 살아도, 혹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도 죽는 게 내 한 가지라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살게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실은 다 하고 취준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디에 위안을 받냐면은
이런 메인 스트림, 메인의 삶을 살지 않으시는데도 잘 사시는 분들, 또 가족을 꾸리고 또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 길도 아직은 살만한 길이구나, 위안을 얻어요. 죽으리란 법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코 씨가 말씀해주신 거에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 때 대부분 이제 좀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길게는 대학생 때도 많이 네. 선택을 하고. 근데 그 과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뭘 많이 보냐? 그러면 뭐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리 갔던 사람들의 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책, 뭐 자서전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큐를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분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면서 하는 건데, 뭐 약간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잘 돼 있고 뭐 노후 걱정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이제 그 다른 길들이 워낙 많지만 그런 맞아. 것들을 약간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그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은 분들이 더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 후배들이나 이제 밑에 있는 세대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 진짜. 네. 하나 더 살짝 예, 얘기하면 네네네. 못한 거 다 얘기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은 돼요. 남과 비교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과 남-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비교하시는 그거는- 좋게 들려요? 아니면 좀 잠깐만 안 이쁘게 들려요? 뭐 안 이꼽게 들리니까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저는 비트는 거 좋아하거든요. 안 이쁘게 들려요.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도 안 이쁘게 들려요. 왜냐면은 그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의 반발심을 막기 위한 음모론을 막. 아머니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근데 왜 통장에 왜 다 제각각이냐고요. 어. 왜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행복하냐 이거죠. 남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였으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거기서도 행복이든 불행이든 얻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뭐 우리 다 뭐 저 제3세계 누군가 뭐 어디 저기 어려운 저기갈국 국가에 뭐 하루 막 밥 못 먹어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은 저희 중에서 우는 소리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입 못 열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살고 있고 친구들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고 내 자식 뭐 자식으로 또 나가면 내 자식은 이렇게 남의 자식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내 자식 무료급식소 데려갈 수 없잖아요. 비교를 사실은 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회가 그런 식으로 막 억압해서 넌 거기서 만족해. 너는 그냥 무료 급식으로 만족해. 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평생 그런 일만 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개인들이 좀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아, 백업해줘야 맞아. 된다 생각해요. 난 이 삶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들이 너 왜 취직 안 해? 너 그냥 알바해. 취직 안 되면 실력 없으면 그냥 그저 그런 일 해. 너 어떻게 그렇게 또 속상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잘 살고 싶거든요. TV 맨날 삐걱번쩍하게 좋은 집 나오는데 연예인들 맨날 좋은 집 사는데 왜 저만 반지하 살아야 됩니까? 저도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그치.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논문에도 썼는데요. 탈북민들이랑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를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가 그 한국에 온 지 1, 2년 안 된 친구가 막 사투리 때문에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사투리 뭐 어때? 그냥 살아. 괜찮아.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처럼 함경도 사투리 쓰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아 언니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택시 탈 때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 어디 가도 막 계속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는 사회에서 너답게 살라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다. 맞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해야지. 맞아요.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해야지. 이게 되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달콤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졌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은 약간 뭐 여러 격동의 시기를 한국에서 많이 넘어온 분들이 아직은 메인이잖아요. 뭐 민주화든 산업화든 정보화든 다 격동의 시기를 다 건너오신 분들이 메인이라서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면 그게 압축되면서 그게 지금 터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뭐 물론 저희도 경쟁이 아주 많이 치열하지만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고 타인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세대니까 저희가 좀 메인스트림으로 가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약간 핀트가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 그리고 무언가 그런 달콤한 말들 이 말들은 어느 것 위에 전제되어 있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전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모르겠지만 뭐 방송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거 다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 소비의 맥락들이거든요. 그거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뭐 아파트 가지면은 혼자 사는 딸랑 몸 하나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집인데 방이 3개가 있으면 그 방 3개를 인테리어로 꾸며야 돼요. 인테리어로 꾸미면은 이제 창문에 뷰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뷰가 좀 좋으면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외도 좀 나가고 싶고 그 뭐랄까 상품 소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욕망. 네 그거는 정말 끝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뭐랄까 핀트로 잡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거 저는 되게 별로 사실 뭐랄까 들리지 않아요 저희 귀에. 아. 네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와. 근데 그거는 있죠. 근데 부당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귀천을 따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누구는 열악하고 누구는 괜찮은데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우를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누구는 뭔가 어떤 되게 고급스럽게 입었고 누구는 무언가 헐렁하게 입었는데 그러한 보여지는 어떤 것에서부터 차별이 있다. 그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귀천을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체제 전복을 살려주고 싶은 역시 우리 느낌이 들었다. 땡땡땡 이게 대학교. 자본주의 위해서는 그쵸. 이게 뭐 네. 논리가 되질 않으니 네. 이걸 뒤집어야. 아니 그들은 끝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굉장히 빨갱이가 다 나오네요. 우리 여기서. 사회학과 어디 학교인지 알 수 있는 그거를 발언입니다. 대상으로 삼고는 이제 얼마든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죠. 하지만 제 개인의 삶으로 그걸 딱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뭔가 뭐 그런 어떤 제 최소한의 어떤 안정적인 바운더리만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은 그런 나머지의 것들은 딱히 저한테는 어떤 뭐 제가 동경하거나 삼고 싶다 뭐 이런 대상으로는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단단해. 곧 돌을 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인드가 단단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취준생분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후드려 치고 이렇게 낮춰서 막 계속 눈높이를 낮추는 식으로 해도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굴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굴하게 될 때가 올 거고 올 테니 먼저 최대한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그렇습니다. 쟁취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탓만이 아니거든요. 사회가 되도록 그럼요. 저희도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희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다. 마무리 발언을 한 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거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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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 씨. 저부터요? 네. 하셨으니까 이거 한 거잖아요. 마무리 발언. 아니에요? 아쉽게 또.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 알겠-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이것저것 말이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갖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분들과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는 시간 잘 보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로 약간 PD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살아오면서 나는 되게 약간 좀 뭐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고 뭐 되게 갈등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기능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체제에 순응하는 아무튼 그래서 진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내 위치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뭐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도 들어볼 수 있어 정말 좋았고 이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떨결에 이런 토크 자리에 초청 받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저의 이야기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만 해도 다들 섭외 너무 웃으시네요. 잘했어. 네. 섭외 너무 잘했어.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웃음 드린다고 즐거운 얘기를 했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좀 이렇게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렇게라도 웃지 않으면은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우울한 제 얼굴 때문에 애써 오늘 웃었다는 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코로나가 될지 안 될지 또 알 수가 없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지 않을지도 알 수가 없는데 걱정, 두려움이 어느 때는 동력이 되겠지만 어느 때는 분명 굉장히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문득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싶다가 어느 순간은 진짜 숨이 너무 막혀요. 진짜 나 진짜 인생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도움이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또 제가 생각이라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좀 고립된 생각에 갇혀서 너무 스스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기에도 또 교감 나누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교감을 나누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제가 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 먹으실수록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인류애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회 에큐메니컬 문화예술제 청년들의 톡톡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